안녕하세요. 만물 IoT입니다. 오늘은 KML 출력에서 마지막 시간이고요. 출력은 네 가지로 되어야 되겠죠. 우선 지적도가 출력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적도에 대한 지번이 출력이 되어야 되겠고, 등고선이 출력이 되어야 되고, 등고선 고도가 출력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를 한꺼번에 이 한 강의로서 다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나 하면 여기에 보시면 지적도, 지번, 지적도가 있죠. 지적도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구글어스가 가동이 되고 구글어스에서 좌표계에 따라서 지적도가 구글어스에 중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중첩이 됐으면 그럼 이 상태에서 지번이 없잖아요. 그럼 지번에 대해서 또 올려야 되겠죠. 지번을 덮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번이 되겠죠. 이 지번은 좀 보기가 그러면 좀 수정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속성에서 스타일 색상에서 스타일 공유에서 색상도 조절을 하고 크기도 이렇게 조정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번도 크기도 이렇게 조정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자,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등고선도 출력이 돼야 되겠죠. 여기 보면 등고선 있죠. 등고선도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등고선도 이렇게 덮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등고선이 덮였으면 등고선에 대한 고도도 출력을 해야 되겠죠. 자, 고도도 이렇게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빨간색이니까 좀 안 보이니까 등고선은 일단 색깔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스타일을 좀 바꿔 보고요. 그냥 녹색으로 하고 산이니까 그냥 녹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녹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고도도 마찬가지로 녹색으로 할게요. 고도도 녹색으로 하고 피는 좀 줄이고, 그러면 이게 다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여기 보면 지적도가 이렇게 보이고 등고선이 보이고 고도가 보이고, 여기 230이죠. 이런 식으로 고도가 다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끌게요. 자, 그럼 처음부터 제일 처음에는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카카오맵에서 위성지도를 불러오겠습니다. 위성지도를 불러오면 그 다음에 레이어를 벡터 레이어를 불러오겠습니다. 벡터 레이어는 춘천시의 지적도를 불러오겠습니다. 네, 추가를 하겠습니다. 춘천시의 지적도를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등고선도 같이 불러오겠습니다. 등고선도 지금 여기에는 03번을 불러오겠습니다. 강원도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러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를 하고요. 닫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적도에 대한 부분을 속성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단순 라인으로 하고 색깔은 빨간 걸로 하고, 자, 이렇게 지번도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지번은 여기에 마찬가지로 지번이죠. 이것도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불러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세히 보시면 등고선은 이제 꺼 보겠습니다. 등고선 끄고 지적도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차이잖아요. 이게 많은 차이가 나서 좌표계를 바꿔주겠습니다. 좌표계는 예전의 버전은 좌표계를 다 인자를 설정을 해서 좌표계를 만들었는데, 지금 새로운 버전은 여기 1985 5174로 맞춰주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맞죠? 버전이 지금 얼마인가 하면 3.1010이에요. 이거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버전은 이렇습니다. 버전부터 확인하고, 그럼 이 상태 됐으면 이만큼만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만. 지적도를 일단 자르는 거는 여기에서 잘라야 되겠죠. 여기서 자르지 않고 지달로 자르면 지번이 한글로 표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하시고 이만큼만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셰프 파일로 하고, 파일 이름은 중도 지적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한 객체만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거는 이제 안 보이고 이 지적도에 대해서 다시 속성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맞았나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것도 빨간색으로 놓겠습니다. 그냥. 그래 눈에 확 띄니까. 자, 이것도 지번으로. 자, 이렇게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구글 어셋에서 이용할 수 있는 KML 파일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지적도만 출력을 할게요. 일단 그러면 오른쪽으로 눌러서 내보내기를 한다 그랬죠. 다른 이렇게 내보내기를, 여기 보시면 셰프 파일이 아니라 KML 파일로 출력을 합니다. 파일 이름은 중도 지적도 KML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중도 지적도 KML이에요. 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이건 다른 거는 거의 손댈 거 없습니다. 그냥 지적도기 때문에 지적도만 나가는 거니까 확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출력이 됐어요. 지적도에 대해서는 출력이 됐고, 그러면 출력이 된 거는 빼고, 이제 이 부분이 중도 지적도에 대해서 지번을 출력을 하려 그러면 센트로이드라는 리얼 센트로이드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하든가, 아니면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에 보시면 벡터 도형에 보시면 맨 밑에 쪽에 보시면 표현상에 있는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지번이 나와 있는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이 정보하고 번지수하고.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고 중도 지적도에 대해서 지금 포인트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중도 지적도. 그 다음에 이거는 출력 파일이 필요 없어서 임시 파일로 그냥 실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됐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유효하지 않은 도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객체를 건너뛰고 표현을 한 거죠.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몇 개만 안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닫기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번지수가 다 주어진 거를, 포인트가 주어진 거를 알 수가 있죠. 이 포인트가 주어진 거는
확인하려면 이 포인트에서 오른쪽으로 누르고 속성을 한번 볼게요. 색깔도 좀 바꿔볼게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노란 걸로 해볼까요? 노란 걸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라벨도 G1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노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노란 걸에 똑같은 번지수잖아요. 436에 3. 여기 잘 안 보이나요? 이쪽으로 와볼까요? 네, 이렇게 산 5-13 뭐 이렇게 정확하게 그 주위에서 이렇게 번지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지적도를 출력했으니까 지적도에 대한 지번을 출력해야 되잖아요. 이 노란 거에 대한 포인트에서 KML 파일로 지번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클릭해서 똑같이 내보내기에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게 KML 파일을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적도, 중도, 지적도, 지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다른 건 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지번을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지번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 이제 출력은 했어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2개를 했으니까 확인을 해볼게요. 중도 지적도하고 중도 지적도 지번하고 했어요. 그러면 중도 지적도를 실행시켜 볼게요. 자, 구글 에서에서 이렇게 제대로 불러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번을 불러보겠습니다. 지번도 이렇게 제대로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가지가 됐죠. 2가지가 됐으면 이제는 다 됐으니까 이건 다 끄고요. 그럼 등고선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범위 그대로 잘라도 되는데 적당히 자르면 됩니다. 적당히 자르면 돼요. 자, 이거는 폴리곤이 아니라서 폴리라인이라서 이 방법으로는 선택 방법으로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폴리곤이라는 거는 전체가 마무리되는 안쪽으로 타원형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이라고. 이건 선이잖아요. 그럼 마무리되면 엄청나게 크겠죠. 그래서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G달의 벡터 지리 정보 처리해서 범위를 벡터 자르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느 걸 자르냐면 등고선을 자르는 거죠. 이거를 잘라낼 영역은 지도에서 범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만큼 자르겠습니다. 이만큼. 자, 이렇게 범위를 설정했고, 그 다음에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이거는 중도 등고선을 하겠습니다. 셰프 파일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잘라내는 거는 셰프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등고선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도 등고선이라는 게 하나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꺼볼까요? 자, 이렇게 등고선이 이렇게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졌죠. 이렇게 아까 범위 정한 대로 잘라진 거예요. 이게. 자, 이 상태에서 KML 파일로 등고선을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을 눌러서 내보내기를 합니다. 내보내기를 해서 이거는 또 KML 파일이죠. 파일 이름은 중도 등고선으로 하겠습니다. 중도 등고선
KML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다른 건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등고선에 대해서 출력이 됐고요. 그러면 등고선의 고도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고도. 이거는 끄고 이 고도를 한번 속성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게요. 고도가 어느 건가 하면 이 컨트예요. 구글 어스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숫자대로 실수 그대로 115.00000이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수로 가공을 해야 되겠죠. 정수로 가공하는 방법은 여기에 수정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에 보시면 필드 계산기 열기가 있다 그랬죠. 그거를 열어서 이름은 그대로 그냥 컨트 int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수죠. 정수고 인티저죠. 정수로 하고 이 값은 어떤 값이라 하면 필드 값은 컨트예요. 컨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컨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 숫자가 다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로 만들어졌죠. 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저장이에요. 저장. 편집 내용을 저장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포인트라는 거 있잖아요. 아까 포인트를 줘야 된다 그랬죠. 그 포인트를 주는 거를 어디서 했냐면 표면상에 있는 포인트라 그랬죠.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중도 등고선이죠. 지금은 중도 등고선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레이어는 생성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레이어를 저장할 필요는 없어요. 생성만 하면 되니까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점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등고선에 대한 고도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서 속성에서 보면 그 녹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녹색. 녹색. 등고선이니까 녹색으로 한번 했고요. 자, 라벨도 컨트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녹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났죠. 그럼 이 부분이 지금 등고선에 대한 고도를 표현한 거잖아요. 이 부분의 포인트는 어떤 값인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도 속성을 눌러서 단일 라벨을 하고 색깔은 좀 티가 나게 빨간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만든 컨트 int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에 다 들어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출력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포인트까지 출력이 됐으니까 이 포인트에 대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파일 이름은 중도 등고선 고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모두 해제하고 우리가 필요한 건 컨트 int죠. 그 다음에 반드시 여기다가 네임 필드에다가 컨트 int라고 써줘야 된다 그랬죠.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출력이 됐어요. 여기 출력이 된 거를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출력이 된 부분에 가서 확인을 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중도 지적도를 실행시킵니다. 그러면 지적도가 구글 어스에 중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지적도에 대한 지번을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번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약간 좀 바꿀게요. 자, 이게 너무 커서, 핀이 너무 커서 이걸 더 줄이고, 조금 줄이고, 약하게만 나타나게 하고, 색깔은 빨간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적도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중도 등고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등고선도 이렇게 이제 불러와지죠. 좌표가 맞으니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등고선도 불러왔고, 등고선하고 지적도하고 똑같은 색깔이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이 등고선은 속성에서 색깔을 좀 녹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녹색. 자, 녹색으로 바꿔오니까 좀 지적도하고 차이가 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적도에서 다시 등고선의 고도를 불러와야 되겠죠. 등고선 고도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고선 고도가 보이시죠? 등고선 고도도 이렇게 140, 145, 150, 155 이렇게 다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너무 핀이 크니까 좀 작게 바꿔볼게요. 빨간색이네요. 이것도 녹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자, 지본도 다 녹색으로 바뀌었네요. 지본을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다시. 자, 등고선은 이렇게 나오고, 등고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번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확실하게 눈에 확 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 어스에 4가지를 다 표현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이 지적도하고 지적도 지번하고 등고선하고 등고선 고도하고 4개의 파일을 만들어서 구글 어스에 중첩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4가지를 다 중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